네, 14-1의 강의를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들어갈까요? 사실은 복습하자라고 하면 또 했던 얘기 또 한다라고 해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냥 정리만 한번 할게요. 그래도 듣기 싫은 소리도 두 번 들으면 또 더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한 번 더 제가, 그러니까 코드를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제가 얘기했던 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메인 함수, 그 다음에 제가 fct 함수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인 함수 내에 선언된 변수, 마치 사람처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거를 갖다가 fct 함수에다가 통째로 전달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 변수입니다. num이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fct 함수에다가 통째로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는 걸 통해서 복사해서 전달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때문에 fct 함수에서는 num이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 값을 복사할 뿐이지 num이라는 거를 통째로 위임받아 가지고 무언가 연산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num에 직접 접근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num에 직접 접근은 불가능한데 선언된 영역이 다르니까 불가능하지만 C 언어는 주소값만 있으면 그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접 접근하게 하려면은 여기다 뭘 전달을 하면 된다?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을 하면 여기서 선언된 포인터 변수를 통해 가지고 num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도 했었죠.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갖다가 fct 함수에다 전달을 하려면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그 값을 복사하면 됐어요. 근데 배열은 통째로 전달을 하는 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배열을 갖다가 통째로 전달을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매개 변수 선언 위치에 뭘 선언할 수 없어요? 배열을 갖다 선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째로 복사를 받으려면 매개 변수에다가 배열 선언해야지 배열을 통째로 복사받을 거 아니에요. 전달되는 거는 배열인데 여기다가 변수 하나 선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길이 맞춰서, 자료형 맞춰서 동일한 길의 배열 선언해 놔야지만 통째로 복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배열 선언이 매개 변수의 배열 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그러면 배열 내에서 함수 내에서 외부에 선언된 배열의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참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14-1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이미 많은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 번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simplefunc라는 함수가 있는데 age라는 걸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수차례 공부를 했어요. age라는 변수를 갖다 통째로 simplefunc에다가 위임하는 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냥 복사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에 근거를 해서 값을 전달을 합니다. 따라서 age라는 변수를 simplefunc 안에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을 통째로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C 언어는 매개 변수로 배열의 선언을 허용하지 않는다. 매개 변수로 배열을 선언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열 값을 갖다가 매개 변수에다 통째로 전달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까지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다 했던 얘기를 제가 한 차례 더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찌할 거냐? 이런 경우에요. 지금 simplefunc가 있는데 이 simplefunc 함수 내에서 simplefunc 밖에 선언된 배열에 저장된 값을 참조만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빈번하게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좀 공부했던 거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100% 이해하고 기억하고 넘어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앞에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면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져요. 자, 이 경우도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이거 당연히 되는 거지 라고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실제로 ARR이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이거 계속하면 또 반복인데, 배열 요소의 첫 번째
요소를 갖다 가리키는 게 이 ARR이라는 배열의 이름이죠. 배열의 이름은 배열 요소의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인트형 변수예요. 따라서 우리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 인트형 포인터 변수 선언해놓고 AR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왜? 얘가 가리키는 것도 인트형 변수고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것도 인트형 변수니까 뭐 쉽게 말해서 두 개의 타입이 일치하니까 얘도 인트형 포인터이고 얘도 인트형 포인터죠.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일 뿐이니까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 순간 PTR이 얘를 가리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ARR도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PTR도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변수냐 상수냐의 차이만 있을 뿐, 따라서 ARR을 가지고 0번째 요소에 접근할 수도 있고 PTR을 가지고 0번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ARR을 가지고 에스크리터 연산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PTR을 가지고도 에스크리터 연산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것도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당연히 기억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또 얘기하려면 그냥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강의 다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자, ARR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ARR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ARR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죠. 자, 따라서 매개 변수 선언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ARR의 주소값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파람이 지금부터 누굴 가리킵니까? ARR이라는 배열, 정확히 얘기해서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주소값을 얻었어요. 배열의 주소값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배열에 접근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접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게 될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얘는 포인터 변수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그 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까요? 그러면 자, 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그 배열을 갖다 함수 안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싶다. 근데 뭐예요? 배열을 통째로 복사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 매개 변수 선언에다 배열 선언할 수 없으니까. 자, 따라서 뭐를 합니까? 배열의 주소값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주소값을 전달받아서 simplefunc라는 함수 내에서는 그 배열의 이름을 배열의 그 주소값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배열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도 배열의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제가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면 이거 당연히 되는 거구나. 여기서 딱 느낌 와야 되는데 혹여라도 또 좀 사실 제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그냥 복습 삼아서 한번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람 0, 그 다음에 뭐 파람 1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그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파람 플러스 자 1인데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뭐 일단 쓸게요. 얘기를 하다가 또 멈추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플러스 1의 에스크립터와 사실은 같다라고 해가지고 결론 뭐 이렇게 내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접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또 이 플러스 1이 사실은 얼마만큼 증가한다고요? 사이즈 오브 인트만큼. 얘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면은 사이즈 오브 인트의 크기만큼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4가 증가를 합니다. 실제로는. 따라서 4가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0일 때는 0이고 1을 증가를 했는데 4가 증가했다는 것은 배열의 다음번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좀 그때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 결론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show array lm이라는 이렇게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add array l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둘 다 사실은 다른 예제인데 제가 이 오른쪽 예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size of array, size of int 이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size of ARR은 뭐가 반환이 되죠? 배열의 전체 크기가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size of int를 하게 될 경우에는 int의 크기가 반환이 되어서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하는 연산입니까? 배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연산이죠.
그래서 add array ele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arr, 배열의 주소값 전달을 하고 배열의 길이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파람은 arr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길이는 얼마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3이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씩 증가를 시키는데, 자, 렌이 3보다 작으니까 0, 1, 2. 즉,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 각각 접근을 해가지고 각 요소의 값을 1씩 증가를 시키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람은 arr이라는 배열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소 값을 가지고 이러한 연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배열 요소의 값이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출력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show array elem이라는 함수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arr를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를 전달을 하죠. 3이 전달이 됩니다. 자, 따라서 렌이 3. 자, 파람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 값을 출력을 해가지고 2, 3, 4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예제가 비슷해요. 이 예제나 비슷한 건데 이런 형태로 함수 내에서 외부에 선언된 배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총 3개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대부분 다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14-1에 대한 강의는 대부분 끝이 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외적인 케이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많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자, 일단 이거 보세요.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전달될 거다라는 느낌이 들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요, 변수의 주소값이 전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배열의 주소값이 전달이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 놓으면은 int num의 주소값도 전달할 수 있지만 int array 3 배열의 주소값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즉 우리가 뭐 변수의 주소값이나 배열의 주소값이나 다 사실상 배열의 주소값도 변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덜하다라는 거죠. 인자로 배열의 주소값이 전달된다라는 느낌이 좀 덜하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좀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어떠한 선언을 갖다가 매개 변수 선언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냐면 이런 선언을 갖다가 허용을 해줍니다.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왠지 배열을 갖다가 통째로 복사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왔습니다. 왠지 숫자도 자기가 알아서 넣어줄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show array ele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내가 선언한 배열을 갖다가 통째로 전달을 하면 통째로 딱 복사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요 사실상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착오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선언을 갖다가 마련을 해놨느냐? 그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정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죠. 함수를 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갖다가 해놨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나는 매개 변수 선언을 통해서 여기에다가는 배열의 주소값이 전달이 돼야 된다. 인트형 배열의 주소값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걸 먼저 떠올리세요. 지금 당장 이거를 갖다가 익숙해져 버리시면은 사실 포인터하고 배열하고 매개 변수 선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거를 보시면 이걸 먼저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거지, 이러한 선언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되었다라고 해서 배열이 통째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때에도 배열의 주소값 혹은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선언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나 얘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main 함수가 있는데 인트형 포인터 변수 ptr을 갖다 선언을 하고 arr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분명히 지금 제가 저자가 int 포인터 파람이 이렇게 선언을 해도 똑같다. 이 두 개의 선언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것도 요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어디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케이스냐면은 매개변수 선언에서만 유일하게 허용이 되는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매개변수 선언에서만 이것과 이 둘을 갖다가 동일한 선언으로 간주를 해서 얘가 와야 할 위치에 얘를 대신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따라서 당분간은 여러분이 이런 선언이 가능하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인자로 전달되는 것이 뭐 항상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인자로 전달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변수의 주소값일 경우에 매개변수 선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주소값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뭐 늘상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될 겁니다가 아니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1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